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노바백스 관련된 종목으로 캐몬이 오늘 많이 움직였는데, 실질적으로 캐몬은 SK바이오사이언스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노바백스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보고 있었던 이 박스권 하단까지 와 있는 상태고, 시간으로 지금 거의 한 2-3% 정도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 있는데 이 종목만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연기금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사모펀드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매도 물량은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보호예수 물량 6개월짜리 물량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도 그 물량이 25만원에서 27만원 라인에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다 수익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지금 10월달, 11월달,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슈들이라든지 연결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눌린 구간이 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보여주면서 정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1차 접종자가 성인에 한해서 90% 정도가 1차 접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차 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어떤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차를 맞으면은 그 2차도 이걸 맞아야 되고 부스터샷도 그걸 맞아야 된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얘네들 어떤 부분을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노바백스를 부스터샷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얘네가 6월달에 오케이 사인이 나고 생산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퍼졌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연기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화이자,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1차로 전 국민은 아니고 성인이 90% 이상을 맞다 보니까 접종을 안 했던 사람들은 좀 나이가 어린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그 물량이 들어올 건데, 아직까지 승인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계약은 해둔 상태잖아요. 그리고 WHO에 이미 신청도 해놨기 때문에 긴급사용 승인.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11월달, 늦으면 12월달부터 우리 매출이 잡힐 가능성은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 1차 접종이 완료가 안 된 사람은 2천만 명보다 훨씬 적은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너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미 다 맞았어요. 4가지 백신을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맞았는데, 과연 이게 남아도는 이 백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부스터샷으로 이용을 해보겠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다만 이 부스터샷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교차 접종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플랫폼이 달라요. 화이자랑 모더나 같은 경우는 mRNA 공법으로 만들었고 플랫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얀센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다 다른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게 교차 접종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일단은 다시 검증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다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로 맞고 2차로 화이자로 맞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얀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에서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쪽으로 다른 접종이 가능한 부분인가, 아니면 모더나를 맞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얀센을 맞고 노바백스를 맞아도 되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 백신의 효능이 1년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6개월 단위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내년 초반부터 올해 초반부터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랑 얀센을 맞았기 때문에 도래하는 내년 상반기에 오는 새로운 사람들이 맞아야 되는,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의료진들이 맞아야 되는 백신을 노바백스로 진행을 해도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년이 지났지만은 반년이 지나서 약 기운이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서도, 글쎄요, 요거는 한 번 정도 임상시험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죠. 노바백신을 활용해갖고 부스터샷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시험 중인 걸로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사장인 거고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이 노바백스라든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백신이 되게 많이 부족해요. 이미 60억 도즈 이상을 생산을 해냈지만은 그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약이 좀 선진국들한테 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게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1차가 1%를 넘지 못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거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부분 생산량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11월달, 12월달 빠르면은 그때 되면은 노바백스가 WHO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오케이 사인이 나오면은 그때 생산 진행을 하면서 4분기 또는 4분기겠죠? 빠르면 4분기 실적으로도 일부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뒤처져 있냐라고 했을 때에는 글쎄요, 뭐 플랫폼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결국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돈, 이게 뭐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지원해주는 돈이 적으니까 회사에서 뭐 자금을 끌어와갖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캐몬이라는 종목은 결국은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연결돼서 캐몬이 노바백스로 연결이 된 거지 노바백스만 무조건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였던 SK 케미칼, 얼마 전에 뭐 싱가포르에 뭐 해저 펀드가 와가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물량을 팔아가지고 주주한테 나눠줘라 막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들을 했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SK 케미칼이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싱가포르에 있었던 그 해저 펀드의 원하는 부분을 뭐 해주는 건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시장에서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일단 SK 케미칼이 50% 그러니까 0.5주죠. 무상 증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간 순이익의 30%의 배당이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해저펀드가 원하는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으로 그들한테 주주들한테 좀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인 것인가, 아니면은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요게 방금 전에 나왔던 그런 이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SK 케미칼이 갖고 있는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초사했던 주주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이게 뭐 해저펀드에서 계속해서 SK 케미칼한테 팔아라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그 SK 케미칼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님들도 팔아라 이런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춤거리거나 이게 조금 공매도 아니에요. 블록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물량이 대량으로 나올 수 있을까봐 겁을 먹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해석도 저번에 했었죠. 예,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케미칼의 무상증자 여부,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는 한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인 부분이고, 여전히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연속성을 가지고 이벤트가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이 이벤트 하나하나가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 이벤트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그 SK 케미칼이 블록들을 이용해서 보유 물량을 던지는 거를 제외하고는 뭐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유해서 물량에 대해서 일부 물량들이 꾸준히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팔아도 수익이거든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 정도만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우리의 관점은 요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이 라인이 안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예전에 이때 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 우리가 기다리는 영역까지는 안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이 영역 구간에서 좀 잘 버티실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게 뭐 100만원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잡아 들어가셨을 거니까, 글쎄요, 이런 하락폭을 좀 견디실 수 있으면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좀 옮겨 놓은 게 있거든요. 올려놨으니까 요거 한번 천천히 보시고요.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카톡 친구 추가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저희 말씀드렸듯이 허브경제TV 카카오톡 친구 추가가 되면 무료로 드리고 있는 허브 3분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받아보신다라고 하면 지수가 상승을 하든 지수가 하락을 하든 시장을 보는데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직까지 카톡 친구 추가 안 하셨다라고 하면 바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3분 허브 리핑을 좀 보내달라 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